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을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 한 분을 모셔서 네. 돈 버는 비결을 좀 배워볼까. 근데 이 스타트업은 조금 특이합니다. 저희가 요즘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특히 돈 버는 거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 스타트업은 혼자서 네? 사장 겸 직원 겸 청소 겸 네. 뭐 모든 걸 혼자 하시는 1인 스타트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계세요? 실제로도 하고 계시고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취재해 보려고 진짜 솔직히 숨겨놓은 직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누구나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아니 그게 근데 아니라 규모가 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명? 일부러 한 명을 고집하면서 와. 스타트업은 혼자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능하답니다. 근데 요즘은 네. 예전에는 뭐 이것저것 그게 더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네. 요즘엔 필요할 때마다 사람 구해서 쓰는 것도 예전보다 쉬워졌고 예. 뭐 개발도 나름 쉬워지기도 했고 예. 그런 게 있어서 가능은 하다는데 그런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네요.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네. 들어보고 만약 되면 네. 우리도 각자 하나씩 합시다 그냥. 우리도 좀. 각자, 우리도 1인 기업으로. 하나씩 해서 둘 중에 예. 하나 성공만 하면 네. 그때 합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 자 잠시 오늘은 그래서 주식회사 하이퍼로컬의 예. 조현영 대표님. 네. 참 독특한 분인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죠. 예. 예. 예, 바로 소개하죠. 주식회사 하이퍼로컬 네. 앤드 주식회사 뷰티 소셜 두 회사의 대표이신 모양입니다. 두 회사의 대표인데 두 회사에 둘 다 한 명밖에 없나 보다. 이건 반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명이 아니라. 예. 조현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그냥 여쭙고 싶은 거 여쭤볼게요.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장난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창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7년 전에 원래 카카오에 근무하다가 예. 퇴사하고 이제 미국 네. LA에서 첫 창업했고요. 예. 첫 회사는 이제 한 4년 뒤에 매각을 했고 지금 횟수로 한 7년, 8년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회사는 선배님이네. 미국에서 창업해서 네. 그건 한번 매각을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 다시 창업한 게 이번 네 하이퍼로컬. 하이퍼로컬이라는 회사입니까? 예. 세상에. 첫 회사는 뭔데 뭘 뭘 어떻게 하셨길래요? 난 그게 더 부러워요. 네. 첫 회사 같은 경우는 첫 서비스는 사실 연애 상담 그 모바일 앱이었는데 그거는 네. 이제 보기 좋게 망하고 음.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그 영어권 환자들을 위한 그 미국 성형외과를 소개해주는 그런 광고 어플이었는데 미 성형외과 소개 앱. 예 맞습니다. 누구를 성형- 대상으로요? 미국 사람들을 맞습니다. 대상으로? 미국 사람 대상으로 미국 성형외과를 매칭해주는 예. 그런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예. 어. 그런데 엑시스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건 돈 많이 버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어. 지금 그 앱은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사간 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그럼 한국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하세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하이퍼로컬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주세요라고 그 심부름 앱입니다. 그래서 약간 C2C 방식으로 가까운 분들한테 이제 심부름 요청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심부름을 해주는 해주세요. 해주세요. 당근처럼. 맞습니다. 심부름 좀 일손이 필요한 분과 뭐든지 해줄게. 돈만 하는 주세요. 사람과? 하는 분들을 연결해주는. 네 최근에 긱 워커, 뭐 긱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듯이 예. 그거를 이제 모바일 어플로 풀었죠 저희가. 그래. 해주세요. 우리 여기 이 사이트에서 서로 필요한 사람 둘이 만나세요. 맞습니다. 해서 중개만 해주는 거군요. 중개만 해주고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에스크로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네. 예. 이제 저희가 헬퍼라고 부릅니다. 심부름을 예. 해주는 사람들. 근데 그 헬퍼 같은 경우는 그 심부름비를 확인하고 심부름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심부름 완료하면은 이체를 받는. 가격도 정해진 게 아니고. 가격은 고객들이 정합니다. 간단하네요. 예, 최소 비용은 5,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만약 가격이 좀 낮으면은 이제 약간씩 올려가지고 이제 그러면 아. 보통 빨리 잡히고
내가 와, 그러면 신기하다. 그 우리 애를 학원에서 픽업해가지고 여기다 데려주고 여기다 해주세요. 네, 이건 얼마입니다. 자 얼마에 하실 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다양한 심부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가장- 것도 합니다 하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요? 사실 가장 비중이 큰 거는 배달이고 역시나 예, 뭐 편의점, 약 배달 요거 누구한테 갖다 줘? 예, 심부름 뭐 완전 퀵이라든지. 심부름이네요. 일종의 부터 해서 뭐 펫 뭐 동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펫 벌레 동- 예, 강아지 봐줘. 강아지 봐주 뭐 어. 강아지 봐주세요라든지 뭐 저희 어머니 뭐 병원 데려다 주세요라든지 아 부모님 병원 모셔다 드리는 것도 해주세요? 네, 야, 그다음에 뭐 이 프로 형 지금 눈 동그래졌다. 지금 그런 거 와 진짜 많은데. 땡큐다 땡큐. 나 오늘도 갔다 왔잖아. 그 진짜 많은데. 이거 이런 서비스 없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야. 뭐 청소, 이사, 벌레 잡기부터 해서 사실 다 가능합니다. 벌레 잡기요? 벌레 잡기? 새벽에 아니, 벌레 잡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저 집에서 일하다가도 벌레 나왔다고 전화 와요. 벌레 빨리 와서 잡아야 된다고. 남편한테? 네. 벌레 잡을 사람이 없다면. 진짜 벌레만 잡으라고 해요? 네. 야,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벌레 잡을 사람이 없거든. 이게 벌레 잡으라고 전화하는 건 그린라이트인데 사실은. 예. 아무튼 예.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신다. 잘 되십니까? 그 네, 사업은? 해주세요는 지금 출시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네. 지난달에 100만 다운로드 와. 하고 네, 100만 다운로드. 와, 잘 되시네요.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얼마나 합니까? 하이퍼로컬 해주세요 같은 경우는 올해 연 기준으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30억. 아하. 수수료가 30억? 아, 거래 매출입니다. 거래 거래 매출이. 매출이 30억이고 수수료는 대략 몇 퍼센트쯤 됩니까? 수수료는 저희가 한 10% 정도 먹습니다.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수수료인데 음. 혼자 하신다면서요? 사업을. 네. 네. 와. 혼자서 3억 꿀꺽? 집에 3억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 꿀꺽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생각보다 스타트업 운영이 고정 비용이 많아서 예. 예. 그래서 지금 그걸 하여튼 혼자 하고 계신다는 거죠. 혼자. 네. 그리고 또 뷰티 소셜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이 뷰티 회사도 소셜이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좀 성형 어플을 운영하는 건데 여기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루밍족이라고 남자들만을 위한 남자 성형 광고 서비스 네. 이고요. 두 번째는 프리미엄 성형 광고 모바일 앱인데 이거는 약간 좀 하이엔드, 좀 프리미엄 성형 어플로 두 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두 개인데 지금 운영하는 서비스는 총 3개입니다. 야. 3개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혼자? 그것도 혼자? 그러니까 정직원은 저 혼자인데 네. 뭐 알바라든지 뭐 프리랜서, 파타임은 제가 그때 수시로 활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 하세요? 왜 굳이 혼자 하시려고 네. 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뭐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에요. 예. 3년 전에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당시 제가 운영하던 게 뭐였냐면은 그 영어권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성형외과를 광고해주는 모바일 앱 뷰티 소셜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는데 예.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것이 이제 잘 안 된 거죠. 당시에 제가 직원이 총 20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의 폐업 직전까지 갈 때 그 20명의 직원이 약 한 5개월 만에 다 퇴사를 하더라고요. 비전이 안 보이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네. 성형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맞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성형외과를 소개해주는 그런 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음. 코로나가 그렇죠. 와버렸어요. 왜냐면 저희는 사실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뭐 사업을 축소하다가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해고를 한 건 아닌데 직원들이 알아서 그냥 다 나가더라. 나가더라고요. 예, 아, 더 이상 뭐 앞이 안 보이니까. 서운했다 이거죠. 배신자들. 아니요, 그렇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많이 미안했죠. 왜냐면 그 시장 네. 자체가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의도한 바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때 사실 뭐 저는 이렇게 폐업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실 좀 되게 암울을 했었습니다. 예. 야. 사업적으로 거의 뭐 약간 시한부 인생 예.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피보팅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성형 광고 플랫폼을 피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껍데기는 이제 영어로 돼 있고 이제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했다가 그 껍데기를 그대로 한국말로 바꾸고 한국 남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제 피보팅을 해서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잘 됐습니다. 그건 잘 됐어요. 네, 그루밍족이라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국내에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남자들을 위한 남자들을 위한 성형 수술. 성형 그 시술 뭐지? 어플.
강남 언니? 뭐 그런 거 비슷한 네, 거네요. 남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 버전이에요. 국내 유일한 남자 대상으로 하는 성형 시술 그러니까 어플이- 거기 가서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성형외과 갔더니 여기 별로다. 쌍꺼풀 수술이 잘 네. 되니 못되니 음. 뭐 이런 거 써주고 그런 거 보고 소개해주고 하는 앱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거 굳이 남성 여성을 가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그루밍 쪽을 한다 했었을 때 네. 사실 퇴사하는 직원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아니 이미 뭐 여러 카페들도 있고 예. 근데 제가 봤던 게 뭐였냐면은 그런 대부분의 카페나 커뮤니티나 플랫폼들이 여성향이었었습니다. 예. 서비스 명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예. 그러니까 강남 언니지. 그렇지. 네. 남성이라면 강남 누나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아니요 강남 오빠라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내에서 성형을 하고자 하는 그런 MZ 세대라고 하죠. 이제 예. 남자분들이 성형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아. 네, 알게 모르게. 네. 근데 그들을 위한 뭔가 남자들을 위한 성형 플랫폼이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서 그루밍족을 출시했는데 예. 바로 이게 잘 돼가지고 남성들이 네 남자들이 엄청 막 벌떼처럼 와가지고 거기서 막 상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서 병원들을 이제 뭐 찾기도 하고 왜 강남 언니로 가지 왜? 근데 그쪽에 가면은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여탕 같은 느낌 아. 남탕은 그루밍족이고 섞이고 싶은 거지. 섞이기. 성형 수술 같은 거 할 때 남자도 가능하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군요. 그리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원하는 성형 시술과 또 여자들이 원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아니 왜 성형 쪽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출시했던 서비스가 정말 보기 좋게 성형이었고. 아니요 보기 좋게 망해 그 연애 예.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가지고 그게 음. 1년 만에 제대로 망해가지고 예. 돈을 벌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비즈니스들을 이제 입점을 시켜야 되는데 네. 성형외과들이 보인 거죠. 아. 그리고 당시에 이제 글로벌리 그러니까 성형외과 시장이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예. 캐시플로우가 있겠다라는 판단에 성형 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성형외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기꺼이 광고주가 되려는 니즈가 강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 명이라도 보고 오면 남는 거니까 맞습니다. 비싼 광고료 내세요 하더라도 내고. 맞습니다. 그 성형외과는 잘 될 것 같아요. 왠지 잘 됐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 알리고 싶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만 상담을 받아서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막 게시판에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성형으로? 네, 하고 싶은 거. 예를 몰라요.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눈도 좀 키우고 뭐 살도 좀 빼고 뭐. 안승찬 기자가 예. 눈 키우고 싶다는 얘기 자주 합니다. 눈 키우고 싶습니다. 본인이 연기에는 소질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간 이유가 네, 눈이 작아서. 눈이 표준보다 크지 않아서 네, 그 다양한 표정 연기가 안 나올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언론 일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지금이라도 눈만 커지면 나는 연기를 할 거다. 그렇답니다. 네. 야, 부끄럽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다가 피벗을 해서 뭐 성공하셨는데 네. 네, 왜 1인 기업을 네네네. 고집하세요? 그때 이제 사실 저는 1인 기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이제 직원들이 다 나갔죠. 예. 나갔고 혼자서 그루밍족을 출시했고 그게 잘 되면서 근데 제가 또 장표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유저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결국 서버가 감당을 하는 거지 이런 오프라인 스페이스가 필요한다거나 예.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뭘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니까 되더라고요. 절대 직원 안 쓰겠다고 아니요, 먹고. 지금도 직원을 안 쓰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정말 나와 잘 맞고 스마트한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지만 예. 아직까지는 혼자 해도 그리고 사실 이게 고정비가 워낙 비싸고 마케팅 비용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자칫 예전처럼 시한부 인생을 또 살까봐 그때의 그 악몽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약간 좀 더 한국적인 상황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요즘 미국에서도 경영이 어려우니까 오늘도 뭐 아마존도 뭐 정리해고 한다고 네. 하고 뭐 트위터도 음.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자마자 절반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워낙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니까 네. 뭐 왔다가 뭐 어려우면 해고시키고 한국은 그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뽑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뭐 해고를 염두하고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 적합성
그 제품과의 시장 적합성이 제대로 검증되기 전에 직원들을 많이 뽑게 되면은 만약에 사업이 힘들어지면은 그 직원들을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대표가 좀 잘 미리 예측을 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뽑는 것이지 미리 사업 계획 막 뭐 5개년 사업 계획 짜가지고 뭐 한 뭐 10명, 20명 뽑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김프로 형이 들으면 진짜 좋아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업은 절약이야, 절약. 그래. 아 진짜 우리 안 그래도 사람으로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내가 이거 종이컵 좀 큰 것 좀 사자고 2년째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알겠어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 당연히 사람을 적게 하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그게 물론 좀 방만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작은 회사는 빨리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키우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혼자서 혼자 다 일을 못하니까.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혼자 사실- 어떻게 일 됩니까? 네, 그 빨리 키우는 성장세와 이 직원의 수가 비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직원이 많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성장이 뭐 빨리 온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결국 내가 만드는 서비스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 그거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부었었을 때 이만큼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런 것이 검증이 되면은 그때 마케팅비를 좀 쓰고 그때 직원을 하나둘씩 뽑기 시작해야지. 네. 네, 직원부터 뽑기 시작하면 직원부터 뽑기 시작하면 사실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대표 창업자가 각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못하고 약간 게을러질 수 있어요. 사람을 뽑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마케터 뽑고 CS 뽑고 막 전문가를 뽑지 않습니까? 예. 비싼 돈 주고 예. 그렇게 되면은 대표가 그 영역들을 다 이해를 하고 같이 논의하고 전략을 전반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작 대표는 그 일 못하고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은 뻥 뚫리게 되고. 그렇지. 아. 그래서 축구 선수를 해봐야 축구 감독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대표가 창업자가 사실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네. 근데 모든 걸 알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봤자 무슨 뭐 마케팅, CS, 뭐 개발, 뭐 디자인, 뭐 기획 등이 있을 텐데 그런 뭐 사람을 뽑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정말 이거는 좀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때 한 명 정도 뽑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대표가 얘기할 때 이 사람 뭔가 좀 안 해. 라고 하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레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좀 어떻게 할까요? 좀 마케팅 좀 해주세요. 얼마 필요해요? 1억이요. 네, 1억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 마케팅 뭐 담당자 입장에서는 1억 받으면은 자기 포트폴리오 때문에 물론 회사도 위하겠지만 자기 네. 포트폴리오 쌓기 위해서 여러 것도 마케팅 해보고. 하고 또 한 몇 달 지나서 보니까 그 1억이 결국 낭비가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매출로 견인이 안 되거나 네. 성장이 견인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국 대표랑 그 마케팅 담당자랑 논의를 해가면서 조율을 해가야 되는데 대표가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없어 버리면은 이제 마케팅 담당자는 여기서 이제 약간 소외감을 느끼면서 무시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만 쌓고 퇴사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간다거나. 질문 있습니다. 개발도 그러합니까?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코딩인데요. 네.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개발자와 논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좀 키운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를 고용해도 개발자들이 저랑 얘기를 해보니까 나 느끼는 거예요. 이 대표가 개발 아무것도 모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결과 이렇게 막 근무 시간에 뭐 딴 일도 하고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대표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개발 이전에 결국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 대표가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기획하고 결국 그 업무를 잘 분배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관리와 팔로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역량을 키우기 전부터 직원들을 뽑기 시작하니까 이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대표가 잘 모르는 겁니다. 비전이 안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붕 뜨고. 아니 뭐 결국 대표가 다 할 줄 알아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거 할 줄 아는 거를 시켜라. 그래야 그 친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친구의 성장에 대해서 조언도 해줄 수 있지. 본인이 못하는 일을 누구를 시키면 그건 직원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페이스북에 인수된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입니다.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는데 당시에 월 이용자 수 MAU라 부르죠. 3천만 명입니다. 네. 근데 직원 수가 고작 야. 13명. 저때 저때 인수될 때 2012년 때 13명이었어요. 13명이서 공동 창업자 2명과 예, 포함해서 13명이서 3,000명의 유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보다 조금 적은 숫자죠. 3천만 명. 나 이거 진짜 3천만 명. 김프로 형 볼까봐 걱정된다 진짜. 그리고 그리고 예전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었어. 야, 너 아냐? 그게 몰랐을 것 같은데 저거는. 네, 그리고 예. 이제 우측에 있는 왓츠앱을 보시면은 이거는 2014년도에 월 이용자 수가 4.5억 명. 예. 근데 당시 개발자 수가 35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야. 어마어마했군요. 어마어마한 효율성이네요. 그야말로. 제가 초반에 언급해드린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예. 사실 4.5억 명이라고 하면은 음. 웬만한 국가보다도 더 많은 네. 인구 예. 숫자인데 네. 35명의 개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월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네 이게 뭐 글쎄요 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네요. 가능하다라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서버가 이 많은 유저들을 감당을 해내는 거지. 네. 이게 뭐 유저가 뭐 10만 명 될 때 뭐 10명이 필요하고 뭐 20만 명 될 때 뭐 100명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의 성장과 이 직원의 수를 비례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직원의 수와 전체적인 그럼. 퍼포먼스. 그럼.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매우 외주를 많이 돌려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있는데 뭐 CS도 있고 뭐가 이렇게 서비스를 이 영역을 넓히면 해야 되는 일들은 아주 자질구레한 일부터 중요한 전략까지 해야 될 일들은 많을 텐데 네. 사람이 없으면 결국 외주를 줘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매우 많은 외주를 주는 방식 아닙니까? 결국은 그걸 인하우스로 사람을 둘 거냐 외주로 둘 거냐. 네. 그 기자님 초반에 말씀하신 청소도 제가 한다라고 예, 언급하셨는데 예. 사실 청소도 제가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일 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질구레한 일도 제가 한번 해보고 마스터를 하고 주는 것과 아. 안 해본 상태에서 이거 하세요는 다르거든요. 그 업무를 이 대표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가가 결국 그 직원들한테는 역량을 발휘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다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 두 번째 장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현재 그 하이퍼로커이랑 뷰티소셜의 구성원에 예.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측 보시면 파타임 개발자 2명입니다. 이 개발자분들은 현재 그 풀타임 잡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회사를 다니시고 저녁에 또는 주말에 도와주시는 분들이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파타임 고객 상담 CS. CS는 예. 이제 낮에는 평일 낮에는 2명 네. 그리고 밤 시간과 주말에는 1명 예.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하고 3교대로 하고 이제 저 세 번째 분이 밤 10시에 퇴근하시거든요. 이게 다 재택인데 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CS를 또 하기도 밤 하고. 10시부터 언제까지? 근데 또 이제 밤 시간이 되면 또 CS가 좀 많지는 적게 않으니까. 와요. 예. 자다가 전화 받고. 또 이제 이 묘미 중에 하나인데 CS를 꼭 전화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 예. 문자가 워낙 이제 보편화가 돼서 네. 전화를 안 받아도 처음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즉각 대응만 해주면요 전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아. 야, 그리고 이게 그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이제 카톡 채널로 이제 CS를 하는데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전화가 아니다 보니까 멀티로 대응이 가능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전화를 하게 되면 한 명이 한 고객만 대응할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이 고객이 막 신세 한탄부터 진상. 해서 진상 막 어, 30분, 어. 1시간 동안 붙잡고 있으면 이 한 직원은 그 수많은 그 CS 콜을 못 받고 혼자만 이렇게 해야 예, 되는데 그러네요. 이게 카톡 채널로 하게 되면은 진짜 아. 10명이 오더라도 혼자서 딱딱딱딱딱 어. 딱딱딱딱 이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예. 가능한 거죠. 아하. 저 그러면 그 CS 대응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 분들은 또 다른 잡이 있고. 아닙니다. 알바 직원이고요. 예. 네, 시급을 주고 있고 네. 요것만 하고 있어요. 그 밤에 하시는 분은 낮에 하시는 게 있는데 그 낮에 하시는 두 분은 이거가 풀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계세요. 낮에는 두 명이 동시에 하십니까? 네네. 낮에는 많으니까 무슨 CS예요? 예를 들면 해주세요인데. 그렇죠. 뭐 이제 고객인데 헬퍼가 연락이 안 됩니다.
뭐 헬퍼인데 이거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뭐 노쇼가 있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또는 뭐 어플에 뭐 이런 거 좀 있는데 좀 개선해 줄 수 있느냐 5만 가지의 CS가 들어오는데 이상한 게 많을 것 같아. 얘 이상한 신 왔더니 말이랑 다르게 이상한 신부를 시킵니다. 너 온 김에 청소도 좀 해줘라.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후기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쁜 후기를 남기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헬퍼도 고객한테 후기를 남길 수가 있어요. 서로. 아. 네, 그래서 매너 후기, 수행 후기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나쁜 후기가 남겨지면은 이제 헬퍼들이 해당 고객을 좀 꺼려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우리도 직원 6명이 돌리잖아요. 예. 언더스탠딩. 네. 그렇지만 한 4억 명이 볼 수도 있습니다. 4억 명이 보는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네. 본다고 해 한들 6명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으면 되는 일이지 예. 직원이 사람이 많을 필요는 많을 필요는 없다. 아니 이론적으로는 낫죠. 난 이론적으로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거부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은 예. 그 사실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하라 귀 기울여라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CS의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하는 피드백들, CS들이 그 안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과 전략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중요한 CS를 정직원이 아니고 그렇게 외주로 줘도 됩니까? 외주는 아니고 이제 사실 그러니까 요즘 좀 젊으신 MZ 세대 분들은 소속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 심지어 풀타임을 제공을 이렇게 드렸는데 예. 자기는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다. 언제든지 요거 예. 하고 네. 나가려면 나갈 수 있게. 근데 사실 꽤나 장기간 일하고 계시거든요. 예. 왜냐면 재택으로 음. 딱 8시간만 일하고 어. 전혀 터치가 없으니까. 아하. 사실 그리고 저 사실 이 세 분 중에 2분은 제가 얼굴을 몰라요. 한 번도 얼굴 만난 한 적이 번도 못 만난 적이 봤어요? 없어요. 와. 그분도 조 대표님 얼굴 모르겠네요. 여기 나와서 처음 알아서 저 사람이 우리 사장이었구나. 야, 생각보다 어리게 생겼는데 하도 잔소리 많이 하더니. 그래서 이제 그 CS로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수집해서 예.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이제 서비스를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하는 만큼 CS는 줄어들어요. 근데 그걸 개선 안 시켜놓으면 CS가 아마 계속. 점점 늘어서 예. CS 직원이 아마 10명, 30명 필요하겠죠. 예. 그렇지. CS가 많다는 건 뭔가 하나 빵꾸나 있다는 뜻이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시스템화 시키고 예. 다 개선을 해 놔야 어. 2명이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럼 어떻게 와. 관리합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오고 아. 어떻게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고 재택이면 노는지 안 노는지 대응을 빨리 하는지 그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관리자에 다 보이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와 이제 대응하는 거 다 보이고. 예. 그리고 저희가 평균 한 1분에 하나 정도의 CS가 오거든요. 예. 많이 바쁘실 거예요. 1분에 하나씩 온다고요? 네네. 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더 많이 올 때는 뭐 진짜 한 20초마다 하나씩 오긴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S 직원분들은 좀 바쁘시죠. 근데 근데 하나 하시는 말씀이 시간은 빨리 가더라. 그때 다 다양한 CS들이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8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렇게. 그렇군요. 야, 그래요. 또 아까 이제 장표 있었는데 예, 예.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 그래서 재밌네요. 저희가 지금 구성원도 재밌네. 예. 그 지금 위에 3명 그 개발자 고객 상담 그리고 회계 담당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부이신데요. 네. 이제 네. 경력이 단절된 그래서 하루에 1시간만 재택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매일같이 수천 명의 헬퍼들한테 예. 수익금을 이체해 줘야 돼요. 네. 예. 근데 아시겠지만 단돈 1원이라도 이제 오차가 이게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정직원이 아닌 이렇게 재택으로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시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놨죠. 예. 무슨 말이냐면 관리자에서 버튼 몇 개로 그 오늘 이체해야 될 그 목록들을 한 번에 엑셀로 이제 DB로 다운 받고 이제 은행 사이트에 업로드만 시키고 버튼만 OTP 누르고 버튼만 누르면은 그 수천 명한테 오후 4시에 네. 이게 이체가 되는 거죠. 예. 그것만 하시는 분. 그것만 또 하시는 분이니까 예. 딱 그 업무만 그거- 하면 되니까 그 업무를 그렇게
한 시간이면 심플하게 만드는 데는 개발자가 필요했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 기획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 예, 왜냐면 그 뭐 수수료의 퍼센티지라든지 예. 뭐 이게 저희가 이틀 뒤에 보통 인출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오늘 일을 해서 오늘 인출 신청하면은 내일 모레 입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자 안에서 다 알고리즘 만들어서 이제 그 음. 기획서를 개발자한테 주고 개발자가 만들어 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담당자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리고 참고로 이분은 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본인이 원할 때 일해서 왜냐면 입금 자체가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전날 밤에 8시에 입금 이제 예약하고 그 다음 날 해놓고? 낮에는 뭐 놀러 가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면 예약 이체가 가능하니까. 그런 수요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정직원 싫고 오히려 직원 입장에서 나는 정직원 싫고 집에서 딱 시간제로만 근무하겠다. 그냥 예약제로. 그런 수요가 많습니까? 사실 이제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제가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재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 그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표를 얼굴 안 봐도 되는 거. 저와 페이스 투 페이스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주말에 등산 가자 이런 거 안 합니까? 아니요. 전혀 안 하고 길 가다가 마주쳐도 모르겠다. 네, 모를 수 있어요. 개발자 분들도 네. 그냥 한 반년에 한 번 정도 만나요. 맞나요? 반년에 저것도 한 번. 외주로 주시. 예, 일종의- 퇴근하시고 잠깐 예. 들려주세요 해가지고 예. 잠깐 오셔가지고 조금 중요한 것들 논의하고 아. 한 반년 정도는 그냥 또 그거 하시고. 카톡이나 완전히. 예, 그런 데서 아. 하고 그걸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내가 사장 얼굴을 안 보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을 사실 수도 이제 뭐 있겠네요. 투잡돼서 좋을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재택 눈 뜨고 바로 일하고 예. 그러니까 이동 시간도 없고 회계하시는 분은 재택근무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음. 회사 다니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진짜.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 요것만 해주시면 해주시면 되니까. 되니까. 어.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그러면 대표님 그래도 혼자서 하시다가 얼굴도 모르는 직원들과 그 일을 하시면 예를 들면 상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 뭔가 좀 상의도 하고 싶고 외롭기도 하고 맨날 혼자 밥 먹고 그런 거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 바쁘기 때문에 네. 뭐 관계사들도 많고 대행사도 많고 예. 또 정말 논의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전화를 또 가끔씩 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예, 예. 그게 아니라 안 대표님 얘기는 이 회사에 나아갈 방향. 방향. 예를 들면 어. 매출이 잘 안 나와. 그럼 누구랑 상의를 해요? 회계 담당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개발자가 잘못한 그렇지. 것도 아니야. 어. 그렇다고 CS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상의할 이런 거. 사람이 없는 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장에 대한 그 전략은 예. 대표가 이제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제가 거의 24시간 이제 골똘하게 고민하고 네. 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는 제가 이제 가끔 부르죠. 특히 개발자분들 제가 뭐 불러서 개발자. 논의한다거나. 의견을 들어보고. 네. 근데 마침 어제가 예. 그 반년에 한 번 만나는 그 아,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날이었어요? 저녁에 견우직녀 예, 만나듯이. 퇴근하시고 저희 사무실 잠깐 들리셔가지고 예. 예, 저랑 같이 논의해가지고 그럼 우리 앞으로 요거 해서 좀 더 성장을 더 좀 푸시해보자라고 해보자. 논의했고요. 그분들은 무슨 스톡 옵션 같은 거 받았습니까? 아니죠, 뭐 파타임이시기 때문에 스톡 옵션은 없고요. 저희가 예. 근데 약간 월급 형식으로 급여를 주는데 본인들이 지금 본인 직장에서 받는 것보단 적어요. 그렇겠죠. 개발자 몸값이 비쌉니다. 근데 아. 저희도 사실 네. 예. 그러나 그 일을 본인 직장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밤에 주말에 진짜 그럴 거. 그런 거 같아요. 그 직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 직장 사장님이 지금 속고 계신 겁니다. 지금 뭐 하는지도 어떡하면 모르고. 좋아. 야. 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 해주면 돼요. 네. 대표가 무슨 뭐 우리 회사의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럼 해주세요의 분이에요. 문의해요. 헬퍼가 있습니다. 이야 고민 같이 상담해 주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괜히 직원들 많이 뽑아놓고 그 직원들 월급 못 벌고 그냥 하다가 망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회사가 힘들어지면은 딱 두 가지를 먼저 하는데요. 예. 직원 줄이고 마케팅비 줄입니다.
결국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게 이 두 가지인데 네. 제가 또 세 번째 장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소위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 고정비입니다. 네. 지금 왼쪽 보시면은 인건비 한 2,500만 원 정도 예. 나가고 우측 보시면은 월 한 5천만 원 정도의 고정비인데요. 여기에는 참고로 마케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세금이라든지 음. 그런 뭐 수시로 필요한 그런 뭐 비용들은 포함을 안 시켰고요. 네. 다시 말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월 5천만 원은 저는 그냥 나가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이 이러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고정비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이 고정비 때문에 수많은 비용 때문에 결국 폐업을 하거나 직원들 내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 대부분 다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 비용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마케팅을 뭐 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뭐 버스 마케팅을 한번 해봤는데 예. 효과 제로. 그럼 우리 한번 지하철 한번 해보자. 2천만 원 해봤는데 효과 제로. 예. 시행착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자꾸 저를 봅니까? 또 한 가지 뭐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인터뷰를 너무 잘 받길래 이 사람을 채용했어요. 뭐 예. 내가 비싼 돈 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일 너무 못하는 거야. 인터뷰만 잘해. 인터뷰만 잘 본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어떡하면 있죠. 그럼 이 사람 또 와가지고 저 갑자기 우울해지네. 그래서 다 네. 파트타임 알바로만 회사를 회사를 꾸려나가고 꾸려라. 있다. 야. 근데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파트타임 직원으로 비용이 효율적이죠. 분명히. 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고. 근데 네. 파트타임 직원으로만 많은 일들을 꾸렸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인가. 그래도 직원들이 야 그래도 내 회사니까 조금이라도 열심히 한다.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대표님도 직원인 적 있었잖아요. 네? 내 회사처럼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조 대표님 말씀에 100% 100%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다만 어. 회사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내가 예. 그런 직원을 옆에 두고 싶고 필요한 이유는 네. 조 대표님이 너무 냉정하게 말씀 주셨지만 대표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대표가 자기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직원을 뽑으면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할 뿐이지 직원은 직원이 할 일이고 이건 대표가 할 일인데 그걸 직원을 뽑는다고 될 일입니까?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평생 혼자서 할 건 아니고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원래 이게 성장이 계속 이제 지속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켓 프로덕트 핏 이게 시장 제품 적합성 이것을 이제 딱 검증이 되면은 저도 좀 더 뽑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뭐 대행사라든지 관계사라는 게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저희 회사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일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대행사에 계신 분인데 일을 정말 잘하시고 아.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스카웃을 하고 싶죠. 그래서 좀 따로 논의를 하기도 해보자. 합니다. 어. 예, 그래서 지금 네, 얘기 중인 분들도 계시고 추가로 제가 지금 해주세요를 운영하고 있는 하이퍼로컬과 성형 앱을 운영하고 있는 뷰티 소설이 있는데 사실 해주세요가 성장성이 빨라요. 그리고 예.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고 네.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전 개인적으로 정말 좀 크게 키우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뷰티 소설은 제가 대표를 새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떼고 새로운 대표를 앉혀서 운영을 하게끔 할 거고요. 예. 제가 더욱더 해주세요에 이제 몰입을 하고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제가 스카우트하고 싶은 직원들을 제가 뽑아서 그분들이랑 소수 정예로 치고 나가고 싶어요. 언더스탠딩을 인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뭐 앱 하나 더 운영하시죠 그냥. 예.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야 확신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근데 처음에 그 망했을 때 사업을 처음에 하셨다가 망했을 때 기억이 강렬해서 그런 모양이죠. 예, 제가 7년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만들어본 앱은 그러니까 오픈까지 한 앱은 아마 한 8개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해주세요가 가장 잘 되고 네. 예, 그런데 한 대여섯 번을 망해본 거죠. 서비스를 망해본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왜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그 미국 가가지고 네.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막 연애 상담 서비스 그런 거 없으니까 만들어 보자 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그런 서비스가 되게 많은 거. 아무튼 이게 정말 예, 바보처럼 이렇게 몰라. 그러니까 저는 나름 그래도 제가 뭐 직장 생활도 꽤 했고 뭐 카카오 다녔었고 해서 예. 꽤나 제가 괜찮은 대표일 줄 알았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자다가 이불킥을 찰 정도로 너무나 제가 한심했던 대표였었고 당시 저랑 일했던 대표, 그 직원들이 나를 얼마나 뒤에서 욕했을까. 대표가 아무것도 모르네.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게 저한테는 좀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폐업 직전까지 가보니까 예. 그리고 직원들이 다 나가니까 직원들이 하던 업무들을 제가 다 픽업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왜냐면 본 게 있잖아요. 예. 남겨놓고 간 게 있으니까 네. 그걸 제가 스스로 셀프 약간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역량을 좀 키우고. 아. 결국 대표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네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스타트업의 성장성은 대표의 역량이랑 비례하는 것 같아요. 대표의 역량. 저희는 대표가 다 할 줄 압니다. 사실 대표가 다 압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가 다 할 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표 말고는 안 합니다. 일을. 그런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직원들이 약간 좀 더 편안한. 근데 시킬 수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건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한 스타트업 대표님으로부터 이메일 받은 게 좀 인상적이셨다고. 아, 네. 그 종종 뭡니까? 이메일을 받는데요. 네. 예. 이게 그저께 온 이메일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인스타, 페이스북에 뒤를 잇는 차세대 SNS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차세대 SNS를 하고 네. 싶다. 네. 그렇지만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건 잘 몰라서 어느 프리랜서 매칭 사이트에서 개발자들을 알아보았고 어떤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만에 완성 가능하다고 했던 웹사이트는 3달이 지났지만 10%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다음 주에 환불받기로 했고 네. 포기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제 돈으로 웹과 앱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이젠 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만약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업체한테 개발 외주를 맡겨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7년 전 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을 이제 나와서 뭔가를 스타트업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현 상황이 딱 요래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본 건 많아요. 예. 잡다한 지식은 정말 많으나 실전에 너무 약한 거죠. 아. 왜냐 책으로만 유튜브로만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근데 사실 뭐 군인을 하나의 예로 들게요. 예. 책으로만 이게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전 투입했습니다. 전쟁이에요. 네. 폭탄 날라오고 막 총알 날라오고. 과연 그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이 전쟁에서 잘 실전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결국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물론 이제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또 엄청난 큰 보상도 있지만 경쟁도 심하고 예. 또 되게 냉혹합니다. 아 진짜 사회가 이렇게 냉혹할 수가 있나? 왠지 막 주변 사람들은 다 돈만 바라보는 것 같고 순수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나만 뭔가 당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좀 갈등을 겪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예. 근데 본인이 체력을 길러야 돼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서비스 여러 번 망하고 회사가 폐업 직전까지 갔던 그 경험이 어찌 보면 그걸 통해서 제가 바운드를 했던 거지. 그런 실패의 경험이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다 접고 아마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해외 투자, 외부 투자 같은 것도 조금 받으셨습니까? 아, 네네. 그 하이퍼로컬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를 올해 초에 받았고요. 예. 아마 내년쯤 기관 투자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투자를 받을 때 혼자서 혹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네. 매우 이렇게 사실은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스타트업의 생리학은 살짝 안 맞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되게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네네네. 뭐 그렇게 주로 많이 보니까 성장성이 있느냐? 아 여긴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주로 그걸 보고 투자들을 많이 하시니까. 사실 투자자들이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이 회사가 엑시트를 그러니까 M&A를 당할 수 있을까? 인수가 될 수 있을까? 예. 또는 IPO를 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아니면은 본인의 돈을 회수할 길이 없죠. 아예 없거든요. 예. 예. 그럼 사실 과연 그 많은 스타트업 중에 과연
몇 개나 M&A가 되고 상장을 가는지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챌린지를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게 엄청나게 빨리 커가고 막 기업이 돼야 되는데 혼자서 가능하겠느냐? 음. 오히려 저는 성장성에 대한 그런 챌린지는 별로 없고요. 예. 오히려 왜 혼자 일하냐? 언제 뽑을 거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네. 장표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제가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 정식으로 투자자를 만나진 않지만 가끔 오프 더 레코드로 만나긴 하는데 예. 이게 이제 현재 해주세요의 서비스 지표예요. 1년 4개월 만에 다운로드 100만 건, 우측에 있는 헬퍼 수 17만 명, 그리고 예. MAU 뭐 20만 명, 매칭 성률 90%. 음. 결국 한 명이 운영하는 회사는 맞지만 일단 서비스 지표가 탁월하게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무엇보다 특히 최근처럼 뭔가 혹한기 같은 시기에는 매출을 되게 많이 봅니다. 따라서 지금 작년 6월에 출시를 했고 맨 우측에 보시면 이제 11월인데 현재 기준으로 월 한 3.5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국 서비스 지표와 매출 지표를 보여주고 예. 견고한 사업이자 서비스이자이다라는 부분을 어필하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직원 뽑고 싶어요. 예,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는 정말 제가 직원도 스카우트하고 있고. 있는 예. 직원도 있고 예. 동시에 또 함께 일하고 계신 또 그런 뭐 대행사라든지 파타임 있으신 분들도 오너십 가지고 일을 많이 도와주세요. 예. 왜냐면은 결국 이 대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또 급여 잘 나오고 제가 또 급여만큼은 또 칼같이 다 예, 주고 있고 동시에 이 해주세요가 성장성이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한테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는 그 파타임 뭐 프리랜서 분들 저랑 되게 오랜 기간 같이 일하신 분들이세요. 아, 네. 지금 제가 당장 예. 투자를 받아서 이제 풀타임으로 오세요라고 해도 음. 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겠죠. 네. 굳이 오라고 안 하시, 기대하고 있는 거 굳이 아닙니까? 오라고 안 하시겠죠, 대표님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지금 충분히 되는데 굳이 왜? 4대 보험도 안 줘도 되고. 사대 보험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기타 소득으로 마치 사업소득- 원고료 주듯이. 사업소득 3.3%. 그렇게 진짜 효율적인 방식이네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애정이 없으면 같이 일 못 하고요. 예. 뭔가 이게 뭐 바인딩이 돼서 뭐 계약적으로 막 무조건 일해야 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사실 뭐 지분 안 줘도 되니까 스톡 옵션 안 줘도 되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장점이죠. 내가 집에서 일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잡았으면 언제든지 관둬도 되고 뭐 서로 미안한 게 없는 약간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만약에 빠졌을 때 당장 그 사람의 퍼포먼스를 대체할 사람을 바로바로 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거냐. 사람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인터뷰로 열심히 하고 뽑아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에 드는 이미 경우 같이 일하고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물론 마음에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3년 전에 20명 직원이 있었을 때는 예. 업무를 잘 모르니까 네. 직원이 좀 나가면은 되게 컸었어요. 그 여파가 컸었는데 예. 지금은 제가 대부분의 업무를 다 이미 숙지를 하고 있고 한 명 정도 뭐 아파가지고 못 나와 그러니까 일을 못해도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뭐 내가 일단 업무를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금방 다른 사람 뽑아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예, 그야말로 해주세요. 해주세요구나. 네, 맞습니다. 네. 야 그렇구나. 그렇지. 야. 버퍼가 본인이 버퍼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대표가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 있게 돌리는 거구나. 네네. 그게 일을 모르면 네. 그 직원이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쾌파가 되는 어떤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겠네요. 단순 업무인데도 괜히 어. 하이스펙 뽑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대표가 일을 알아야 되죠. 잔소리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대표가 너무 일을 너무 많이 알면 세세한 것까지 다 아유 알면 저거 내가 아우, 하면 저렇게 안 하는데 내가 하면 내가 저거 하고 5분이, 말까. 5분이면 하는데 저거 아유. 근데 오히려 그런 긴장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같이 이제 뭐 재택으로 원격으로 일을 하지만 예. 대표가 다 꿰고 있고 되게 디테일해지면은 예. 뭐 안 보이더라도 일을
허투루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결과물이 좀 이상했었을 때 금방 바로 피드백을 주고 이거 이상합니다라고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네. 결국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퍼포먼스가 안 좋아, 그럼 알거든요. 아 다음 달은 없구나, 일 안 주겠구나.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대표님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네. 어떻게 보면 관리의 노하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은 정직원을 뽑아도 잘 관리할 것 같은데. 어? 근데 사실 이런 회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쪽쪽 빨립니다. 그러니까요. 성장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또 본인도 배우는 게 많으니까. 네. 그렇군요. 요즘 스타트업이 조금 어렵고 힘들죠. 힘들고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예, 저럴 줄 알았다. 혼자서 해야지. 저거 막 지금 사람 뭐 뽑더니 뽑고 마케팅 비용 쓰고 저거 사무실 인테리어 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저도 그 똑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당장 진짜 막 폐업 직전에 갔었고 네. 서비스가 여러 번 망하고 정말 수천만 원의 돈이 눈 깜짝할 사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제 옛날 생각 나죠. 자, 당해봐라 이런 생각.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도 힘들었었는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아하. 근데 가끔 좀 이럴 때 있어요. 이렇게 막 기사에서 어느 스타트업이 투자받고 예. 올해 개발자 뭐 100명 뽑았다. 채용 계획, 뭐 50명 채용 계획 이런 기사를 볼 때는 약간 좀 섬뜩해요. 이게 단순히 숫자 싸움은 아니거든요. 50명 뽑는다 해서 그 50명이 그대로 성장의 견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다 이제 성인들이 모여서 하면 또 그 다 DNA 틀리고 뭐 문화도 틀리니까 그 안에서 오는 일단 사공이 많아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직원이 또 갑자기 많아지면은 서비스와 고객들한테 집중해야 될 시간을 조직 관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면담해줘야 되고 인터뷰 봐야 되고 또 퇴사한다 그러면은 또 누가 뭐 블라인드 같은데 뭐 제 욕을 써놨다 그러면 또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막 골치 아파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직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대표의 신경은 직원들한테 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맞는 우리는 말이다. 결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네. 고객에게만 집중을 해도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물론 직원을 많이 뽑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예. 아직까지는 조금 최근에 그런 사태처럼 좀 안 좋은. 그래서 최근에 보면 메타, 뭐 트윗 다 지금 직원 해고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하. 진짜 맞는 말씀이 듣고 보니 굉장히 설득이 되네요. 채팅창에서는 네. 차라리 대표가 일을 많이 아는 게 일하기 편하다. 오히려 그 일 모르는 대표는 그냥 화만 낸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시킨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피곤하다. 그런 말씀도 있으시네요. 아하. 뭐 이런 회사도 옛날에 그래서 망했다. 뭐 이런 등등의 사례들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창업은 다들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죠 요즘. 예전에 진짜. 비해서 요즘 태어난 분들은 힘듭니다. 왜요? 아니 10년 연봉을 모아도 집을 못 사니까. 그럼 요즘 태어난 보람이 뭐야? 네. 라고 생각하면 옛날보다 사람들이 주머니가 넉넉해져 있어요. 다행히. 예. 그래서 해주세요 같은 것도 그냥 돈 내고 씁니다. 예전 같으면 약국에서 약 타다 주세요. 이거를 왜 내가 직접 가야지. 그걸 왜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나 주머니가 두둑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이런 사업을 하고 저런 서비스를 팔고 하면 서비스가 옛날이면 안 될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을 해야 되는데 네. 후배 창업자들에게 예. 한마디. 한마디. 네, 그 전에 사실 제가 창업을 해봤지만 예. 많이 힘들어요. 예. 창업이 그러니까 힘들죠. 뭐 스타트업 운영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말아는 아닌데 이게 모두를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그냥 직장에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이제 워라밸 즐기면서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근데 정말로 희생을 할 각오가 있으면 해라. 누구를 희생? 스스로를 스스로를 희생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뭐 본인의 성취감을 위해서겠죠. 그럼 나를 위해서인데 그게 왜 희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열심히 해. 잘못하면 이제 뭐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아. 근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이 한 90%가 망하거든요. 예.
주변에 뭐 사업한다는 분들은 많지만 한 몇 년 지나면은 다시 조용해요. 그 조용한 게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용히 다 직장 돌아가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글쎄 한 5% 미만 정도가 가끔 기사에 보이기도 하고 예. 그만큼 스타트업으로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예. 저는 모두를 위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 이제 예전에 그 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사로 예.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했는데 예. 그냥 계속 열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말이거든요. 예. 결국 본인이 믿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자가 뭐라 하건 직원이 뭐라 하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망하면은 스스로 그건 본인 잘못인 거고 예. 잘 되면은 본인의 성취감인 거고. 그래서 그만큼 스타트업은 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이미 예. 시작했고 그럴 준비가 돼 있다. 그럼 우직하게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외로우십니까? 예, 가끔 외롭긴 외로우실 거는 하지만 같아요. 외로우면은 네 외롭긴 한데 예. 외로우면 이상한 거죠. 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가야 할 길이 눈에 보이고 그렇지. 가기 바쁘지. 내가 무슨 이 질문에 갑자기 대표 흔들렸어 지금.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니 왜 외로워? 피곤할 수는 있으나 외로워? 아니, 왜? 사실 전곡을 찔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예, 외로워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외롭죠. 혼자서 혼자서 하는 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네. 둘이 안 해보셨죠? 공동 창업은 혼자가 낫습니다.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은 정말 힘듭니다. 진짜. 그렇게 따지면 혼자. 근데 약간 저는 굉장히 우리 대표님 말씀이 인상적인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효율적인 방식인데 또 회사라는 게 그런 생각도 해요. 나 혼자 못하는 일을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게 또 회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뭐가 약간 추구하는 바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요즘 워낙 스타트업들이 막 흥청망청하는 분위기가 사실 많은데 혼자서 이렇게 외롭지만 이렇게 성큼성큼 가시는 게 네, 대단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표님. 그러네요. 배울 게 많네요. 어제 나 직원 뽑으려고 한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됩니다. 안 그리고 됩니까?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보고 먼저 생각하고 할 수-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책이 예. 최근에 조현영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요. 네. 이거 저희가 여기 앞에다 놓으려고 했더니 그 대표님 책- 부끄럽다고 내려버렸어요. 책 광고 하러 온 거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네. 여기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은 출판사가 예. 3% 출판사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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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팔아봐야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살짝 올려놨는데 부끄럽다고 확 내려버리셨어요 대표님이. 예. 혼자서도 스타트업이라는 책이니까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뭐 참고해서 많이 한번 봐주십시오. 보세요. 정말 네. 모든 장사가 저도 주변에 몇 억 말아먹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너 그만한 돈 어디 있어? 어쨌어? 라고 물어보면 뭐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차를 산 것도 아니고 사무실 좋은 거 쓴 것도 아니에요. 네. 다 인건비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 인건비로 나간 그 직원들은 떼돈 벌었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굉장히 무서운 비용입니다. 실제로 무섭죠. 써보면. 월급 날 네. 되면 음.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최근에는 하여튼 시사점이 있는 네.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게 예. 하고 그리고 직원들끼리 하다가 혼자 하다가 잘 안 되면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가 이 회사를 경영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가 필요하시면 투자도 네. 해달라고. 네. 헬퍼들이 있답니다. 있답니다. 네. 네. 하이퍼로컬의 조현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